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요, 고사성어, 윤샘의 고사성어 두 번째 합니다. 지난번에 크로스 더 루비콘이라고 배우셨죠? 예. 재밌으셨어요? 고사성어가 재밌는데, 글쎄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렇게 얽힌 이야기들을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문장을 많이 익히고 어휘를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문장들은요, 기억이 무척 오래 가더라고요. 아직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외워온 것들은요. 제가 이제 영재신문 사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제가 한번 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문장이면은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분이 이제 에딘버러에서 1950년 2월 14일인가요? 2월 4일인가 이제 발언했잖아요. 연설. 근데 그런 것들, 어떠한 단어들이라나 문장이라든가 어구들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나면요, 이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문장 한번 볼까요?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the summit talks could aggravate the situation.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 기억이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이렇게 너희들은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Feed the Fire Rome's Burning.이라고. 그렇죠? 로마가 불나고 럼이즈인가요? 럼이즈인가요? 럼이즈네요. 아이고, 내가 빠뜨렸네. 이거 이러면 안 되나? Rome is burning입니다. Rome is burning. 예, burning이에요. 자, 피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그냥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만지작거리다, 빈둥거리며 시간을 허비하다, 하자는 일에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또는 뭐 수수방가 놔두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로마가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불 끄러 가지 않고 딴짓거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매달려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뜻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뭐 노름에 빠졌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도 하는데요. 하여튼 뭐 큰 일을 제쳐놓고 사소한 일에 이렇게 뭐 열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옛날에 로마가 네로 황제 때 아마 불이 났었는데 그 대체를 황제 네로가 대체를 곧바로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뜸을 들였나 봐요. 근데 그때 그거를 놓고 이제 아마 고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라틴어니까 이걸 라틴어로 탁 바꿔갖고 참 엄청 멋있겠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라틴어를 이렇게 배울 시간이 없네 언제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다가 프랑스어를 좀 배우다가 스페인어를 좀 배우다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갔었는데 라틴어까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전에서 뭐 이 단어는 라틴어의 어원을 둔다라고 이 정도로만 이렇게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했으면은 지금 라틴어 실력이 꽤 있을 텐데. 그러니까 라틴어는 영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에 이제 그 고전, 그렇죠? 고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세척 말하는 훈민정음 초창기 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고전이죠. 근데 학문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라틴어를 통해서 익힙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학자기를 간다거나 연구원 쪽 간다면 이 고전을 반드시 봐야 되니까 라틴어를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양의 학자들은 이제 고대 그리스라든가 그죠? 그리고 뭐 라틴 로마에 있을 때 그런 말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말은 못해도 글은 읽을 줄 알아야 돼. 라틴은 고전은. 근데 우리나라는 고전을 경시하죠. 일부 전문가들을 제하고는요. 그런 고전을 좀 웬만한 시민들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게 부족하면요. 남의 거에 대한 문화를 자꾸 받아들여야 그래. 우리 게 더 튼튼해지고 알차게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내에 그런 학문적인 투자가 약해요. 어떤 걸 차려놓은 거는 좋은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 연구 발전하는 게 약해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다 그래서 그 다 외국의 학문들을 막 받아들이는데 급급한 것 같아. 이제는 이제 그럴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 아유, 제가 또 제 잡설이 많네. 제가 줄인다고 했는데, 더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Fiddle Rome is Burning입니다. 이 ROM이는요 로마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로마가 아니라 롬입니다. 롬. 발음교가 롬이에요. 발음교가 롬 이렇게 발음하죠. 롬이에요. 롬. 근데 이제 한 단어를 빼서 롬 이렇게 합니다. 발음이 이 우가 거의 사운드가 안 들려요. 그래서 롬 완 사운드로 롬 이렇게 해봐요. 롬. The fiddle file Rome is burning. 그래서 로마가 불타고 있는데 뭐 아주 그냥 딴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로마를 알려면요, 이 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딱 띄면은 뭘 생각하는 거지? 몇 가지에 관련된 문구가 있어요. 그런 걸 딱 기셔야 돼. 그래야지 이 어휘가 확 늘어요. 이거 하나만 편장 보면 뭐합니까? 제가 뭐 이거 하나 해석하려고 뭐 유튜브 강의 찍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로마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머릿속에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All roads lead to Rome.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로마가 이끈다니까 로마로 통한다. 또 do as Rome as the Romans do. 그렇죠? 로마에서는요 로마 사람이 하던 대로 해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3인칭이 되면 나주가 되겠죠? as Rome 나주가 됩니다. 그렇죠? 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가 않았다. 그렇죠? 오랜 역사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모든 일은 어느 날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모여서 결정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doing Rome as the Romans do는 입향 순서를 해요. 입향 순서. 그죠? 요거는 이제 들입자잖아요. 들어갈 입자. 그죠? 그리고 요거는 향초량대잖아요. 그죠? 향초량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방에 들어가면은 따를 순자예요. 그죠? 그 지역 풍속을 따르라. 그래서 순응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입향 순서기 한 사자로. 그렇잖아요. 북한에 가고 미국식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다가 그 미국의 젊은이 북한의 그
국가 재산은. 북한은 하나 이런 종이 하나 벽보서 다 국가 재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 개인적으로 거래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무슨 뭡니까 사시장인가요? 북한에 무슨 용어로 있는데 그렇죠? 보따리 장들을 모을 갖고 하는 우리나라 5일장 같은 비슷한 그런 장이 있긴 있는데 뭐라 그러나는 모르겠네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런 건 있겠지만은 하여튼 북한의 모든 지산물들은 다 국가 겁니다. 그걸 인해서 북한에 가서 아무거나 막 손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제 미국인 젊은이 키도 크고 걔가 그 사람이 그때 22인가 하나인가 가갖고 북한의 벽보 호텔에서 벽보 하나 뜯다가 포스트 하나 뜯다가 결국 입건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미국 정보부에서 CIA에서요 관광 비자를 내줘 갖고 전혀 모르는 사람 관광 비자를 또 내줘 갖고 돈은 이게 정보가 다 되죠. 돼 갖고 그 상황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보가 이제 딱 북한 쪽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은 요주인으로 딱 요주의 감찰을 딱 지정해 놨다가 여차하면 딱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보를 너무 모르면은 이쪽에서 무슨 하지 말아야 짓을 하는 게 그런 게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의 풍속에 따라야 됩니다. 응? 근데 저는 그런 게 잘 못하더라고요. 음식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는데, 어떤 지역 가면 그 음식이 너무 안 맞아요. 자극적인 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이런 걸 진짜 싫어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한 번씩 먹으면 입이 굉장히 무거워요. 한 며칠 고생해요. 가서 물만 먹고. 하여튼 입항순서계 그쵸? 사자성어로. 이런 한자는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말을 자꾸 가다듬고 닦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ll Authorities to Rome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전에요. 바꾸지도 아직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아마 민중설입니다. 민중설이. 민중설임일 거예요. 네. 민중성화라고 민중설임이 있는데 민중설일 거예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어디를 가도 다 로마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제국은 그 주변 지역들을 다 속주시키고 그러면서 다 로마로 일직선으로 통하게끔 다 만들었습니다. 가다 보면은 로마가 있는 저쪽에 동쪽에 있다면 동쪽을 가다 보면 어떻게 다 로마로 도착해요.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놨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써놓고 이 민중서림입니다. 저는 민중서림을 영어사전을 한 5권째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뭐 영어의 전문 사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전에 여기다가 또 옆에다 써놓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로 가도 가는 길은 서울이다 라면 이해가 되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해석됐어요. 그 얘기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라도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이 그때 계속해서 이거 이 문장하고 그 해석하고는 틀리다 자꾸 생각을 예전에 가둔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근데 젊은 시절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배워야 할 나이 때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인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번역이 잘못됐거나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민중소림이 이게 1960년 후반대인가 한번 만들어주고 벌써 한 50년이 넘었는데 이게 4판인가 5판인가 제가 갖고 있는 게 5판인가 4판인가 그러는데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바뀌었네요.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뭐 쟤는 뭐 전화 옛날에는 전화해갖고 뭐 글자 틀리고 그 뭐냐 코리아를 코리아 타임즈 같은데 딱 쓰고 뭐 이거 문법이 틀렸어 그러면 곧바로 전화해갖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젊은 혈기니까 뭐 대들고 막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뭐 틀렸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이가 먹었나 봐. 이 나이라는 게 참 세상을 너무 그냥 뭐 그냥 봐주려고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꼬장해요.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막 따지고 왜 그러죠? 다시 회춘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사전에서 All Roads Lead to Rome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좀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뭐가 기억납니까? 로마라는 단어가 없어요. 로마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 강의하는 건요. 사실은 이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영국이 유럽에서 EU에서 브렉시트를 하잖아요. 사물의 이치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만났다가 그렇죠? 이렇게 사물의 이치가 이렇게 합의됐다가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 사물의 이치가 그렇죠? 이런 거예요. 사물이 원래 그래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다만 이걸 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제 브렉시트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EU 연합에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명합니다. 거기서 나온 주인공이 이제 여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천사? 천사요? 저는 그분 천사라고 봐요. 그리고 잘생긴 미남 그레고리 팩 두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때 그레고리 팩은 이 미국에서 그 로마로 특파된 그 기자고 오드리 헵번은 이제 공주입니다. 공주. 영국의 앤 공주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앤 공주가 이제 그 유럽을 이렇게 순방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에 이제 로마 그렇죠? 로마에 딱 와서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영화가 된 건데요.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로마의 그런 오래된 건축물들을 보고 로마 광장을 보면서 어떤 낭만적인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오드리 헵번 그분이 너무나 인상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분의 영화를 처음 본 게 그 워렌 피스라고 하는 톨스토이 그쵸 러시아의 대문호잖아요. 이분의 그 워렌 피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가 10대 후반일 거예요. 3시간 40분짜리였어요 그때 영화가. 그래서 영화관에서 그걸 한 번, 두 번을 나눠 갖고 한 번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한 20분 정도 하는 거 30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대작이었죠. 그때 오드리 헵번을 봤는데 너무 청순하고 그냥 엔젤이 따라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드리 헵번 이분이 말년에 돼요. 정말 천사처럼 생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멋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 나이가 먹으면 더 추하게 더 바등바등 되려는 게 있는데 또 명성이 따라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말년에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돈 있는 돈으로 써도 되는데 이 사람 직접 아프리카를 갑니다. 가서 그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고 많은 그런 걸 합니다. 말년에. 60 초반인가 좀 넘어서인가요? 암으로 죽었잖아요. 참 멋있게 정말 천사가 따로 없고 멋있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참 보기가 좋아요. 막 살려고 돈으로 계속 연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년을 자기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거 이런 것들 아프리카 가서 참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다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뭔 얘기를 안 했죠? 그래 이유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영화가 나온 게가 상영된 게 1953년이었어요. 1953년이면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2월 달에는 이제 그 독일이 이제 2월인가 4월에 히틀러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유럽은요. 아시아는 8월 달에 이제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떨어져 갖고 이제 일본이 손을 들어옴으로써 이제 끝났는데, 이 54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 영화가 53년에 상영이 됐어요. 상영. 영화관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가 제작됐다는 거는 적어도 한 3, 4년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외국 영화는 그 제작 기간이 길어요. 우리나라처럼 6개월, 1년 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이 500표, 신성현 씨 이런 분들 500편 이해를 못하죠, 외국 사람들은. 외국 배우들은. 그러니까 출연료가 싼 거예요. 출연료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뜨고 저기도 뜨고. 그러니까 영화 배우의 자기 어떤 역을 대역하는 대역자에 대한 그 사상이 없어지는 거죠. 약하죠. 심취를 못하는 거죠. 이 작품에도 출연해야 되고 저 작품으로 출연해야 된다면요, 직업의식이 결여되는 거죠. 먹기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광대가 되는 거죠. 어떤 대본에 나오는 그것만 따라가는 광대가 되는 거죠. 한 작품에 딱 몰입을 해서 그 작품이 끝날 때까지 다른 걸 하지 말았단 말이에요, 배우들은.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출연료가 약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외국은 이제 이 출연료가 상당히 고가죠. 이 한 작품에만 올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을 하겠죠, 외국 영화들은. 사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제작될 때가 1900 아마 저는 50년 전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45년 2월인가 4월쯤에 딱 끝나고,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제작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앤 공주가 앤 공주가 거기서 영화에서 자전거를 타고 머리를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그런 거는 영화를 보시고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다가 기자회견을 딱 나타나는데,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주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문구는 어구는 기억이 안 나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참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다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니? 이 45년의 전쟁이 딱 끝난 다음에 현재 이런 불안 사정들이 두 번 다시 이제 전쟁이 이런 유럽이 전화에
화마 속에 전쟁 화마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유럽의 학계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제 계속 오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 그래서 국가 간의 오해가 결국 전쟁을 그렇게 일어나게 했으니까 국가들이 연합 체제로 가서 그 연합들이 체제에 가서 교류를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요 45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두 번 다시 일어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나지 않는 대안을 찾는 방법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각국의 정상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저는 그때 이 영화를 보고요. 그때는 그 어렸을 때니까 뭐 20대 초반에 어리잖아요. 그 말이 기억에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뭔 말이지? 유연합? 이런 게 잘 안 돌아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서 그거를 딱 보면서 그게 기억난 거죠. 아, EU의 탄생이, 유럽연합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감 떨어지듯이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였던구나 하는 것은 제가 이 로마의 휴일을 보면서 참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브렉시트,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뭐 EU가 얼마 전에 합해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 걸쳐서 쭉 됐는데 어떠한 국가들은 거기서 경쟁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 유럽연합이 뭡니까? 노동시장의 자유의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한 나라에서 그 경제 규모가 한 나라에서 딱 제한된 것들이 다 유럽 전체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가입국은 노동력의 이동에 자유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화폐에 대한 유로라고 하는 화폐를 통해서 공동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땅덩어리에 국가는 있지만요. 각국의 국가는 있지만요. 경제적인 의미에서 전체 세계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산의 이동에 자유를 주고 관세를 끼리끼리는 없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뭐 60년, 70년 나온 건 아니고 오랜 전에 이미 전문가들은 유럽의 평화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그런 생각을 이미 40년 후반 때 이미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휴일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이런 문구는 사전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문구를 놓고 이러한 지명을 놓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이 머릿속에 다 가다듬으면 폼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융합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통섭이라 그래? 통섭이라고 이제 근데 통섭의 한자를 제가 모르겠네. 한자는 너무 어려워. 그건 이제 통섭이라 그러는데요. 한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통할 통자에다가 이 섭자가 아마 그 습득과 섭자 뭔가 섭자 어렵더라고요. 통섭이라 그러는데요. 학문간의 교정이에요, 교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그 밭에서요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에요. 이게 융합이란 말이에요, 융합. 그렇죠? 흉적인 지식과 종적인 지식이 만나는 그런 것들. 이런 게 융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융합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물리학에서 쓰는 거지만 이게 이제 인문학에서 쓰는 철학에서 쓰는 통섭이라고 합니다. 통섭. 영어로는 이제 인터디시플리너리 그래요. 인터디시플리너리. 이종간의 학문과 또 다른 학문 간의 만남의 인터디시플리너라 그래요. 그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식을 이렇게 종적으로만 좀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남의 학문에 남의 지식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면요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지식을 항상 배우라고 해서 최근에는 대학가에 이런 통속 강의가 많더라고요. 근데 통속이 별거 있나요? 이런 단어 보면 이 단어를 통해서 얽힌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쫙 읽어낼 수 있으면 그게 통속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걸 학교에서 그냥 무슨 나 잘났어 하는 식으로 막 떠드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들이나 교수 보면 속으로 아유 참 이미 벌써 진작해야 할 것 같다가 이제 하시나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롬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자 로마가 불이 타고 있는데 당시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요 문구는 네로하고 연관된 고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로는 37년에 태어나서요. 서기 68년에 죽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었죠. 그죠? 재임 기간은 약 한 14년밖에 안 됩니다. 17살에 등극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17살이니까요. 그러니까 14살 재임하다 죽었습니다. 40, 28, 31살, 30일이죠. 그렇죠? 31살에 죽었어요. 그렇죠? 자살했습니다. 자살. 그리스에 여행을 갔다가 그리스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반란이라는 걸 보고 자기 부하스죠. 배추반 군의병인가요? 군의대장한테 자기를 폭도들한테 자기가 끌려서 죽는 것보다 자기를 해서 이렇게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폭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폭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로의 폭정에 대한 사건들을 전 못 봤어요. 책으로. 그건 아마 후대에서 네로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요. 이 네로는 사실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네로를 낳은 생모가 자기 그 아이를 뱃속에서 난 아이를 이제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아닌 짓을 했어요. 아닌 행동을 해서 이 네로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네로가 생각으로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무대에 딱 올라가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연기를 좀 하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에 있는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야, 황제가 저러면 되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네로는 그러나 예술적인 감각이 많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건축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대사를 읊고 그러한 예술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정치적인 쪽으로 로마의 거대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한 그런 원래 예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행동이 격할 수가 있어 어느 순간 뭔가 팍 주변이 막히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내적이나 외적으로. 우리 주변에 연예인들이 그게 많잖아요. 극단적인 선생님 아마 그래서 불을 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저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낸 건 아니고 아마 네로하고 네로 어머니라든가 주변에 이제 원한이 맺힌 사람이 네로 황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황제에서 내리기 위해서 아마 대단한 행동을 벌였는데 그게 너무 큰 불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제 불이 났는데 로마 불난 거는 뭐 사실이니까요. 불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네로가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곧바로 막 국가 총 동원령을 막 내려서 불을 진압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막 이주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손이나 이렇게 뭐 손이나 만지작거리고 바늘이나 찢는 식으로 딴짓거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테이어 김버 팔짱을 딱 그렇게 수수방가는 등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그때 나와갖고 로마가 불이 나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죠? 안일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드로 와일러니스 번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때요? 재밌으셨어요? 제가 뭐 크로스 리뷰컨하고 좀 어때요? 이 하나 이렇게 사설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설도 사설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고사성어는 사실 유튜브 강의라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중국 고사성어는 많은데 영어 고사성어는 없어요. 저도 뭐 나름대로 중국 고사성어는 많이 아는데 저보다 쟁쟁한 사람, 그쪽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고사성어를 한번 해서 두 번째 했습니다. 하여튼 뭐 보시고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또 더 나은 지식이 전달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